이게 승용차용 타이포면 아마 넥소 들어가는 거 예, 맞죠? 맞습니다. 이건 혹시 그러면 현대 뭐 수소 트럭이나 수소 버스 쪽으로 들어갑니까? 일단 이건 사용차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422V라고 네네. 지금 저희가 실증 단계에 있고 아직 납부가 하지 않은 겁니다. 내년에 실증이 완료가 되면은 네. 내년부터 이제 다양한 트럭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이제 버스 들어갈 수 있고 사용차용 전부에 접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뭐지 현대 트럭 말고 현대 수소 버스에도 이게 용기가 들어간다고 하지? 예, 이용기는 아니고요. 아 이용기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422L짜리인데 네네. 저희가 전시용기로 안 가져왔지만 이제 175L 정도 사이즈로 아 175L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175L 그 단일 용기 하나만 아니 어플리케이션 따라 다른데요. 네. 보통 이제 그 버스나 이제 트럭의 어플리케이션 맞춰서 3개나 이제 4개 정도가 배치되는 예를 들어 넥소는 이게 탱크가 3개 들어가고요. 예. 이건 이제 그 버스나 트럭의 사용에 맞춰서 이게 보니까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넥소는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10년밖에 못 써요 해서 이걸 놓은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수소 용기를 만들 때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규제를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을 가야 될지 이제 그쪽에서도 모르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가거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실제로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 연수가 지금 없습니다. 아 무제한이에요? 네, 무제한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타이포 네네. 용기가 이렇게 양산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났을 때 내구도가 떨어진다 이런 게 아직까지 실증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튜브 트레일러나 이 용기는 거의 전부 다 기체 방식이죠. 기체로 수소를 제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 그 보니까 토요타 같은 일부 완성차 브랜드는 액체 수소를 저장해서 기상으로 쏘는 방식을 쓰더라고요. 저희도 여기가 기체고요. 네. 저쪽이 저희 아 그럼 한번 좀 같이 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그 수소 그 기체를 저장하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제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꾼 그 스틸 같은데 안에는 뭐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나요? 메탈 일반적인 메탈이고 서스에 네. 316L이라고 하는 네. 액화 수소나 급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스 머티리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저쪽에서 보신 것처럼 고압이 아닌 액상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입니다. 액상이요? 네, 그리고 적용 범위도 헤비 듀티 비클이라고 해서 네. 상용차, 버스, 선박, 철도, 항공기 이런 어떤 루틴하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나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한번 충전하면 다시 소진하는 데에 웨이팅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모빌리티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 해외 쪽 보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쪽에 수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탱크가 이런 식의 액상 방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용기는 쪽에서 마지막 쓰게 되는 그러니까 저장 용기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연료 전지로서 이제 엔진으로 쓰기에도 적합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연기관, 액체 수소용, 그러니까 수소용 내연기관으로도 쓰기에도 적합한 탱크입니다. 수소용 내연기관이거든요. 이 보니까 일단 저 기체 방식 저장 탱크랑 이거랑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무게는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저장량이 저장량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액화수소에서의 덴시티가 리터당 70g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덴시티 밀도를 가지고 있고 네네. 기체 수소의 경우 그거보다 800배 작은 그런 덴시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으로 이제 네. 압축해서 쓰는데 네. 액체 수소의 경우는 압력이 낮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압 네. 거나 아니면 SLH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브쿨드 리퀴드 하이드로진이라서 약간 관행각된 액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압력은 20에서 25바 정도를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탱크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기상 방식보다 압력이 훨씬 작은 거죠? 예, 10배 이상 작기 때문에 네. 예.
아니 100배죠. 100배 아, 100배 이상 작죠. 저거 같은 이 그냥 일반 노마라 액화수소의 경우는 네. 저기 500바, 700바잖아요. 네네. 액화수소, 그러니까 액체 수소 노말의 경우는 사용되는 압력이 보통 네. 그 저장되는 압력은 5바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5바요? 네, 네. 사용되는 압력은 2바에서 3바 정도로 사용합니다. 아, 사용된 압력 2바에 3바 정도예요? 여기는 저장되는 압력의 맥시멈, 이걸 우리가 MAWP라고 해서 맥시멈 얼라이어블 워킹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프레셔가 20에서 25바 정도 되는 탱크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되는 압력은 연료전지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모빌리티용에서 사용되는 현대자동차가 연료전지에 17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기서는 이제 17바를 이제 그 연료전지에다가 서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압력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리터 들어갑니까? 여기는 150리터짜리 탱크가 들어가 있고 예. 실제 무게로는, 그러니까 저장량으로는 10kg 저장할 수가 있어요. 아, 10kg에 150리터라는 거죠? 네네네. 그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탱크가 100리터면은 85%인가 밖에 저장이 안 된다.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노멀한 탱크의 경우는 네. 용기가 보통 그 우리가 보이드 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게 네. 85%, 90%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것도요? 액체 수소도 마찬가지고 노말의 탱크의 경우는 그렇게 그 저장량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서브콜드 리퀴드 하이드로젠 경우는 이번에 ISO TC197에서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고, 네. 서브콜드 리퀴드 하이드로젠 탱크의 경우는 100% 충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특허 사업이나 어떤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만들어지게끔 하는 네. 실증 사업이 있거든요. 국가 사업이. 네. 거기서 통해서 이런 그 실증 사업을 하고 이제 개선을, 그러니까 규정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액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영하 213 거의 절대온도 가까이 내려가 액체로 변한다는데, 그러면 이 장치에서 지금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닐까요? 인프라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플랜트들이, 액화수소 플랜트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저온으로 마이너스 253도의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이거든요. 아, 예. 생산 공정부터 그 액체 수소. 액체에서 액체로 충전받을 게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냉각시키려면은 이용 측면에서는 기체 수소가 액체 수소보다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네. 컴프레싱 하거나 하는 비용 문제들이 저긴 또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네. 그런 비용, 컴프레싱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용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체 수소 충전 시스템, 충전소의 사용 부지보다도 훨씬 더 작은 부지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아, 네. 부지 자체가 작다. 작아지고, 그다음에 컴프레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대지도, 그리고 사용되는 어떤 프로세스도 훨씬 더 간소화되고, 또 이 지금 사용되는 용적도 되게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탱크는 지금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만들어진 모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약간 선진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임러,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다임러라는 회사가 네. 지금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액화수소 모빌리티라고 해서 상용차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젠 H2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출시가 시제품이 나오게 돼서 선보이게 될 거고, 네. 25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발맞춰서 먼저 신기술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사 영국의 어떤 농기계 업체는 이미 저 농기계에다가 수소 엔진을 달아갖고, 보니까 그것도 탱크가 이런 액체 수소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걸로 달아서 지금 시연해서 판매한다고 계획을 아예 내놨더라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이게 산업부에서 좀 제정 좀 빨리 해야겠네요. 네, 모빌리티는 그렇고, 이제 사실 드론의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네.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액화수소를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액화수소로.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액화수소가 탑재된 드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션에서 이거는 지금 15리터짜리가 탱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예. 예. 이거는 서브쿨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액화수소, 노멀한 액화수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네네. MAWP는 오바 정도로 낮습니다. 작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서브쿨드 리퀴드 하이드로젠하고는 다른 사양이긴 하죠. 네. 저거는 압력도 조금 그러니까 서브쿨이 반응각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서브쿨드 리퀴드 하이드로젠을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외국의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압력을 좀 더 높여서 반응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20K, 그러니까 마이너스 253도에 한 1, 2바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탱크이고, 그리고 탱크 자체에 MAWP가 한 5바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 타임은 그렇게 뭐 몇백 시간 이렇게 되진 않지만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바로 드론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드론은 그러면 뭐 시험 생산이나 뭐 시험 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내일 DMI 부산 지목으로 추천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액화수소 전용 드론, 그러니까 UAV, 그러니까 네. 무인기를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그 용천은 보통 감시 정찰 아니면 큰 배송으로 10톤 올라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